자, 개념원리 93쪽에 120번은 x라는 집합이 3, 4, 5인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 그랬죠.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일단 몇 개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 지금 다른 특별한 조건 없는 그냥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3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가는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뭘로 찾아요? 3파이3 중복조합으로 찾죠. 그래서 그냥 함수가 27개야. 그냥 함수가 27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함수가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함수일 확률 그랬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3, 4, 5에서 3, 4, 5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짝수 만들기가 쉬워요? 홀수 만들기가 쉬워요? 홀수를 만드는 게 훨씬 단순하죠. 짝수는 여러 개의 숫자 중에 하나만 짝수가 껴있어도 결과가 짝수가 되잖아. 근데 홀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수가 다 뭐여야 돼? 모든 수가 다 홀수여야 돼.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것보다는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가지고 그 홀수가 될 확률을 1에서 빼는 게 편하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볼게요. 홀수.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1에서 빼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결국 이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누가 절대 화살표를 맞으면 안 돼? 4가 절대 화살표를 맞으면 안 돼. 그치? 짝수가 한 번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3과 5라는 숫자가 화살표를 맞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3과 5만 화살표를 맞을 수 있다면 그때 함수의 개수는 2의 3제곱이 되겠죠. 그치? 2의 3제곱. 그래서 전체 27가지 중에서 2의 3제곱 8가지가 홀수들만 화살표를 맞은 함수들이 될 거고 그럼 그거의 확률을 1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답은 27분의 19 이렇게 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을 활용해서 푸는 여사건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또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네, RPM에서 뭐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은 문제라면 받아주죠. 어디까지 올려주셨어요? 43까지 올렸나? 진짜요? 41쪽까지는 상중 문제만 올렸고 아, 42, 43은 다 올렸고 그러면 49, 50 해주세요. 네? 49, 50. 몇 쪽이죠? 아, 41쪽이요. 41쪽에 249. 아 249, 250 오케이 RPM 41쪽 잠깐 봅시다. RPM 41쪽 자 RPM 249번 어떤 학생이 5x로 답하는 문제 5문제에 임의로 답을 할 때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은 그랬죠.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려면 2문제를 맞추거나 3문제를 맞추거나 4문제를 맞추거나 5문제를 맞추거나 이걸 다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효율적이겠어? 그죠? 이 문제에서 물어본 상황의 반대, 그러니까 여사건을 활용해서 푸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5문제의 의미로라는 건 그냥 찍었단 얘기죠. 그냥 5x 찍었어. 5나 x를 찍었는데 그렇게 답을 했을 때 2문제 이상 맞힌다. 의 반대. 이것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맞은 개수가 한 문제 이하. 그래서 한 문제 이하. 맞은 개수가 한 문제 이하. 그럼 다시 말하면 한 문제만 딱 맞추거나 아니면 어땠다? 다 틀렸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문제 맞출 확률, 한 문제 맞힐 확률, 그리고 빵 문제 맞힐 확률 이걸 생각해 봅시다. 빵 문제를 맞출 확률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1번부터 5번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건 OX 퀴즈이기 때문에 내가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절반이고 틀릴 확률이 절반이죠. 그럼 5개를 다 틀렸어. 그러면 그 확률은 얼마일까? 32분의 1입니다.
그지? 한 문제 찍어서 틀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5개 곱해서 빵 문제를 맞을 확률은 3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문제를 맞을 확률은 32분의 1이 아니죠. 왜? 이 맞힌 한 문제가 1번 문제일 수도 있고 2번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될 확률이 3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될 확률이 또 3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맞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경우가 생기잖아. 그 5가지가 각각 32분의 1이니까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은 3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맞을지를 골라야 되잖아. 5개 중에 하나만 맞추는 거니까. 그걸 고르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이 32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3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를 맞을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이걸 1에서 빼는 것이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32분의 6, 16분의 3이니까 빼면 16분의 13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50번 꿀떡 5조각, 아니 3조각, 인절미 N조각 중에서 임의로 3조각을 골라서 접시에 담는다. 접시에 담은 3조각의 떡 중에 꿀떡이 2조각 이하일 확률. 그러면 꿀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절미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3조각을 담는다 그랬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꿀떡만 담거나 아니면 꿀떡 2개, 인절미 1개, 꿀떡 1개, 인절미 2개, 아니면 인절미만 담거나 이렇게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꿀떡이 너 어디 갔다 오냐? 네? 너 아까 도장도 안 받고 어디 도망갔냐? 네? 어? 우리 가방도 냅두고 책도 냅두고 연필도 냅두고 몸만 빠져나왔어. 어디 갔다 왔어 너? 저요? 저 화장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꿀떡이 2조각 이하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될 확률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럴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구하는 것보다 뭐가 빠르겠어? 반대를 구해가지고 이래서 빼는 게 빠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꿀이래. 전체 떡이 3 플러스 N조각이에요. 그치? 꿀떡이 3조각, 인절미가 N조각이니까 전체 떡의 개수가 N 플러스 3조각이야. 그거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분해. 이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중에 꿀떡만 3개. 꿀떡만 3개 뽑는다 그러면 3C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요 확률이죠. 그지? 그럼 그거를 1에서 뺐더니 84분의 83이 됐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84분의 1이겠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밑에 있는 요 놈이 84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몇 C3이 84일까? 몇 C3이지? 9C3 해도 9C3이 얼마죠? 9C3이 얼마지? 9, 8, 7, 3, 2, 1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84네 그지? 9C3이 84예요. 그러므로 N 플러스 3이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6이 돼야 되겠네. 그치?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서 꼭 반대로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거는 반대로 푸는 게 더 편하겠네 싶으면 반대로 푸는 거죠. 그치? 그래서 1에서만 빼주면 되니까. 또 숙제 중에 질문 있을까요? 네. 연습 문제도 영상 있어요. 개념을 연습 문제는 영상에 연습 문제 뭐예요? 시작하기 전에 뭐 핸드폰 하나 봐. 난저 63번이요. 몇 번? 몇 쪽이죠? 개념 원리죠? 85쪽. 자, 개념 원리 85쪽에 63번 문제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임의로 2점을 택해가지고 선분으로 이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선분들이,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인접한 2점을 뽑으면 선분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얘는 길이가 얼마일까? 1이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뽑았어. 그러면은 선분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요거는 길이가 얼마일까? 루트 2짜리가 그어지겠죠. 그죠? 자, 또는 내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뽑았어. 그러면 선분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거는 길이가 얼마일까? 루트 3입니다. 그쵸? 아무튼 초록색이 제일 길죠. 초록색이 제일 길어. 빨강이 루트 2고 파랑이 제일 짧아 1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분을 이을 때 길이가 루트 2 이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빨강이나 초록같이 이어지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의 꼭지점 중에 2 꼭지점을 택하는 거잖아. 순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죠. 그냥 둘이 연결해서 선분 긋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C2예요. 8C2 중에 뭐 초록처럼 연결되는 게 몇 개 있고 빨강처럼 연결되는 게 몇 개 있고 이런 걸 세봐도 되는데,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이 파랑 있죠. 파랑. 일자리가 몇 개인지 세는 게 제일 편해. 왜냐면 일자리는 그냥 이 정육면체 뭐만 세면 돼요? 모서리만 세면 되잖아. 모서리. 이 정육면체 모서리가 몇 개 있어? 몇 개?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가 몇 개예요? 네, 모서리요. 모서리는 이런 게 모서리입니다. 이런 게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몇 개 있죠? 눈에 보이잖아. 아, 세 보면 되잖아. 그냥 니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보면 되잖아. 네. 몇 개 있어? 12개. 12개지. 그러니까 이 8C2 중에서 12개, 요만큼만 길이가 일자리지. 그리고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루트 2 아니면 루트 3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치? 전체에서 1이 되는 경우 그 확률만 빼버리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28분의 12인가 저게? 28분의 12가 돼가지고 빼면은 28분의 16. 28분의 16이니까 약분시키면은 7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자, 없으면 이제 진도를 나와볼게요. 9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94쪽.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 그래가지고 요런 걸 배우고 있었어. P, A 합집합 B. 얘하나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A 합집합 B. 여길 봐, 여길 봐. 자, 그냥 우리 집합에서도 했던 거야. 합집합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PA랑 PB를 일단 더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 그치, 요거를 빼주는 것이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기본이죠. 이거는 집합에서 배웠던 원소의 개수 공식과 동일하다 그랬지, 그치? 자, 근데 요때 만약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윤정아 배반 사건이 뭐였죠? 교집합이 없는 거죠.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표현했던 둘이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때지. 그럴 때는 뭘 안 붙여도 된다? 요거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배반 사건일 때는, 그치? 배반 사건이 아닐 때는 얘를 붙여야 되는 거고, 배반 사건이면 얘를 없앨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풀면서 계속 쓰고 있는 거. 자, 내가 만약에 A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수호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1에서
A의 확률을 빼는 방식으로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그 94쪽에 있는 94쪽에 있는 필수 예제 15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놈은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들어있다. 8개가 들어있어. 8개 중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준아, 분모에다가 뭐 깔아놓을까? 8C2를 깔아야 되겠죠, 그죠?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적어도라는 단어가 딱 들어갔잖아. 그럼 이 문제는 거의 여사건으로 풀면 편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국어적으로 이제 이게 돼야 돼. 재현아, 내가 주머니 속에서 공을 2개를 뽑았는데 적어도 1개가 흰 공입니다. 에 대한 반대는 뭘까요? 맞습니다. 그죠? 적어도 1개는 흰 공의 반대는 흰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흰 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모두 빨간 공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것을 구해가지고 걔를 1에서 빼서 답을 쓸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자, 요런 주머니에서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빨간 공이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애초에 그냥 어디서 뽑아? 빨간 공 중에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빨간 공은 지금 3개밖에 없잖아. 3개의 빨간 공이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하면 이게 빨간 공만 2개 뽑힐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1에서 빼주면 된다. 그러면 재현아, 분모가 얼마인가? 28분의 분자는 3이죠. 그래서 빼면은 28분의 25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 여사건을 활용해 가지고 푼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23번 한번 답 찾아볼까요? 123번. 얘도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방금 전처럼 여사건을 잘 활용해 봅시다. 우선 적어도 1개가 당첨제비일 확률이 19분의 7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거의 반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의 반대. 준호야, 2개의 제비를 뽑았는데 적어도 1개가 당첨이다. 의 반대는 뭐야? 그치, 모두 꽝이네요. 모두 꽝. 그러면 지금 당첨제비가 n개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꽝제비는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0-n개. 그럼 내가 2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꽝만 2개를 뽑은 거니까 자, 꽝제비가 요만큼이잖아. 이것이 한 것이 모두 꽝일 확률이죠. 그지? 그럼 그거를 1에서 빼주면 이게 19분의 7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분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에서 얘 빼가지고 19분의 7이 됐으니까 얘가 19분의 12가 돼야 되죠. 그죠? 19분의 12. 자, 그래서 얘가 19분의 12가 돼야 되는데 요 분모에 있는 20C2를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190이죠? 그럼 190분의 N20-NC2 했는데 그게 지금 19분의 12가 돼야 돼. 그럼 양변에다가 곱하기 19 아니 190 해버리면 이거 날라가고요. 여기 190 곱해지면 이게 120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그 조합을 계산하는 식대로 써보면 2 곱하기 1분의 20 빼기 n과 그거보다 1 작은 수를 곱하는 거니까 19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요게 12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양변에 곱하기 2 하니까 20 빼기 n과 19 빼기 n을 곱해가지고 그게 240이 돼야 됩니다. 뭐 여기서 이걸 막 전개시켜가지고 다시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와 이 자연수는 얼마 차이 나는 자연수야? 1 차이 나는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연속한 두 자연수죠. 연속한 두 자연수 중에 곱해서 240이 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그쵸? 연속한 두 자연수 중에 곱해서 240이 되는 경우. 뭐 한 번에 안 되면은 뭐 10 곱하기 11 하면은 110. 너무 작네. 좀 키워. 그러면 14 곱하기 15. 얘는 210. 그래도 작네. 좀 더 키워. 그럼 15 곱하기 16. 그럼 얘가 240. 찾았네. 그지? 연속한 두 개 그냥 곱해보는 게 빨라. 그러면 15, 16이니까 둘 중에 지금 요 놈이 작고 요 놈이 크니까 요게 16이고 요게 15가 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럼 n은 몇인 거야? 4. 그치? 4. 그래서 n은 4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쪽으로 가서 95쪽도 역시 여사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이에요. 이하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5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 5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똑똑한 거야? 그렇죠. 이걸 직접 구하자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반대를 구해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반대, 합이 5 미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1에서 빼는 것이 현명한 풀이다 이거죠. 적어도라는 단어가 꼭 없더라도. 그치? 자, 그러면 36분의 합이 5 미만인 경우 한번 찾아볼까요? 합이 5 미만인 거. 제일 작은 거부터 가면 되잖아. 1,1이랑 그 다음에 1,2랑 1,3이랑 그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는 2,1이랑 2,2랑 그죠? 3으로 시작하는 거는 3,1 끝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요? 딱 6개밖에 없어. 그치? 1에서 요거 빼니까 답은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거는 반대로 구하는 게 편하겠는데 싶으면 반대로 푸는 게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하나만 풀어볼게요. 126번 한번 풀어봅시다. 126번. 답 뭐 나왔어? 4분의 3 나왔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순열로 계산해야 되겠고 5p4라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순열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00 이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500을 넘어가는 애들 4500 초과인 애들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제 빼주면 되는데 4500 초과인 애들은 4, 5 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애초에 5로 시작하거나 이러면 이제 4500보다 더 큰 애들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요 두 자리만 채워주면 되는데 내가 이미 4카드랑 5카드를 쓴 상황에서 여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남은 3장의 카드를 가지고 2칸을 순서대로 채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칸을 채워주는 건데 내가 5카드 빼고 나머지 카드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5카드 빼고 나머지 4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골라서 채워줍니다. 4p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보면 30까지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30을 올리고 계산해보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치? 이것도 여사건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다.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연습 문제 중에서는 딱 2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96쪽에 78번 문제를 한번 볼게. 자, 78번은 문제 상황이 이래요. A, B를 포함한 8명의 요리 동아리 회원 중에서 요리 박람회에 참가할 5명을 뽑는다. 아무튼 8명 중에 5명을 뽑는 거야. 그런데 A 또는 B가 뽑힐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A와 B가 모두 뽑힙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쉬워요. 만약에 A와 B가 모두 뽑힙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8명 중에 5명을 뽑는 건데 그 5자리 중에 이미 2자리에는 A랑 B가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남은 6명 중에 3명만 뽑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뽑아주면 돼. 만약에 A, B가 모두 뽑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근데 지금은 A 또는 B가 뽑힙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어요. 자, 이거는 A만 뽑혀도 되고 아니면 B만 뽑혀도 되고, 그럼 A, B가 둘 다 뽑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말의 뜻은. 그럼 이건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그지? A와 B가 모두 다 안 뽑힐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1에서 빼주면 어쨌든 A, B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뽑히는 확률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사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또는 B가 뽑힌다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A, B가 모두 안 뽑힌다가 되겠죠. 안 뽑힌다. 그러면 이거는 8명 중에서 5명을 뽑는 상황인데, 근데 A, B는 아예 제외하고 뽑는 거니까 6명 중에 5명을 뽑는 거죠. 그죠? A, B 빼고 남은 6명 중에 5명을 뽑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가지고 얘를 1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8C3 56분의 6이네. 56분의 6이니까 28분의 3 28분의 25. 자, 5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사건으로 풀었잖아? 여사건을 만약에 안 쓰고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여사건을 안 쓰고 그냥 정방향으로 푼다면, 1에서 빼는 거 말고 그냥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A가 뽑힐 확률 플러스 B가 뽑힐 확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A, B가 모두 뽑힐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사건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A, B가 모두 A 또는 B가 뽑힌다라는 게 이런 얘기잖아. A가 뽑히거나 또는 B가 뽑힌다, 이거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요거를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비, 요 개념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쵸? 요 개념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8명 중에 5명을 뽑는데, 자, A가 반드시 뽑힌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5명 뽑을 건데 한 자리는 A로 고정. 4명 뽑는 거잖아. 몇 명 중에? 7명 중에. 그치? A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중에 7C4. 이게 A가 반드시 뽑히는 확률 플러스 또 85분의 B가 반드시 뽑히는 확률로 똑같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A도 뽑히고 B도 뽑히는 거 아까 구했잖아요. 요거 A, B가 모두 뽑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빼주는 것도 풀이가 될 수 있겠다. 그치?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7쪽으로 넘어가서 97쪽에서 한 문제만 풀어보자. 97쪽에 84번 답 찾아보세요. 97쪽에 84번. 잘 생각해봐. 그지? 일단 이 S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이 총 64개 있다는 건 다 알잖아. 그지? 2의 6제곱개. 그러면 그 2의 6제곱개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4 이상인 게 많겠니? 4 미만인 게 많겠니? 4 이상인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4 미만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4 미만인 것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건데, 자, 그러면 요거 원소의 합이 4 이상이다 의 반대를 지금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 4 미만이잖아. 합이 4 미만인데, 합이 4 미만이 되는 것들은 직접 써보면 진짜 몇 개 안 돼요. 일단 I의 원소가 없으면 합이 0이겠죠. 그죠? 누구부터 세야 돼? 공집합부터 세야지. 그치?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짜리 중에서는 1 혼자 있는 거, 2 혼자 있는 거, 3 혼자 있는 거, 이렇게가 원소의 합이 4 미만이죠. 또 원소가 2개짜리 중에서는 누구? 1, 2, 요게 4 미만이죠. 이거 외에 더 있나요? 없어. 이 64개의 부분집합 중에 합이 4 미만인 거는 딱 요렇게 5개가 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2의 6제곱분의 5개,
이거를 1에서 뺀 것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이 뭐다? 64분의 59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약간 이 마음에 잘 안 와닿는 사람은 부분집합의 개념이 잘 없어서 그래.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뭐 1, 2, 3이라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한다 하면 이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작은 집합들이 다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얘도 부분집합, 그 다음에 1, 2도 부분집합, 2, 3도 부분집합, 1, 3도 부분집합,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 이게 부분집합의 개념이야. 그래서 8개 나오잖아. 원소가 3개였기 때문에 2의 3제곱개만큼 나온다. 이게 부분집합이거든요. 근데 부분집합의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이 문제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서 다음 단어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100조.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확률은 확률인데 뭔가 조건이 달려 있는 거야. 조건이 달려 있어. 조건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일단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P, B 하고 짝대기를 하나 그어요. 바라고 읽어요. B, 바, A.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일단은 B의 확률이야. B의 확률인데 근데 단 조건이 달린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뒤에 조건을 달고 있는 확률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래서 요것의 정확한 개념은 이제 기호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일단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모에 우리가 원래는 분모에 그 S를 깔아놓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아놓잖아. 근데 얘는 분모에 뭘 깔아야 되냐면 A의 확률을 깔아요. A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A가 일어났을 때 그 A의 확률을 분모에 깔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그냥 B의 확률을 깔면 안 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분자에는 뭘 깔아야 되냐면 이걸 깔아야 돼요. 요렇게. A가 일어났을 때 그랬으니까 분모에는 A의 확률을 깔아주고 분자에는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나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깔아주는 거.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수학적 확률의 개념에서 PA가 뭐죠? PA?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PA 자체를 어떻게 구하죠? N S분의 이렇게 구하죠. 그죠? NS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원소의 개수, 전체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그거 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게 원래 PA잖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PA 교비는 뭘까요? 얘도 어쨌든 분모에는 뭘 깔아야 될까? 얘도 똑같이 S를 깔아야지. NS. 그지? S라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얘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게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 확률에서의 각각의 식이거든요. 근데 써놓고 보니 NS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어. 그죠? 지울 수 있어. 그래서 자, 똑같은 얘기 같지만 PA분의 PA 교비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NA분의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풀면 편해요. 좀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편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밑에 문제를 한번 봐봐.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어. 뭐 비행기 탑승객 100명에 대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한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뭐 이런 표가 있어요. 조건부 확률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자, 이제 이런 표를 주고 뭘 물어봤냐면 이 비행기의 탑승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한국인일 때 그랬죠. 그럼 이미 벌어진 사건이 뭐야?
이미 뭐가 뽑혔어? 한국인이 뽑혔어. 한국인이 뽑혔을 때 무엇의 확률을 구해라?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됐죠. 그럼 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P 남자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단 무엇일 때? 한국인일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인이 뽑혔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일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방금 전에 이렇게 배웠잖아. N 하고 이미 벌어진 거 한국인 분의 N 남자이면서 한국인 이걸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표에 다 나와 있어. 한국인이 몇 명이냐? 한국인 중에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합계는 65. 한국인 65명. 그럼 이거는 한국인 중에 남자가 몇 명인지 보면 되잖아. 한국인 중에 남자가 몇 명이에요? 40명. 그치? 그럼 답 뭐야? 65분의 40.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이게 몇 명 나와 있는 제일 단순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느낌이다. 조건부 확률은. 이미 뭔가 벌어졌을 때 그때 무언가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표에서 재현아 비행기 탑승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외국인일 확률은 20분의 20 이미 벌어진 사건이 여자야.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뽑혔어. 지금 여기 여자가 몇 명 있니? 20명 여기 여자가 20명 있니? 표를 못 보네. 이거 어떡하나? 아 45명 그래, 여자는 45명이지. 그러니까 이 45를 분모에 깔아야죠. 45분의 얼마? 20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치? 이미 뽑혔는데 여자가 뽑혔어. 여자가 뽑혔을 때 그럼 여자의 인원수를 분모에 까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 중에 여자이면서 외국인인 인원수를 분자에 올리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 자, 그래서 101쪽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P, B, 바, A가 요게 형진아 뭐랑 똑같다 그랬니? PA분의 P B 교집합 A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였잖아. 그럼 요 식에다가 양변의 PA를 한 번씩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변의 PA를 한 번씩 곱하면 PA 곱하기 P B바 A 이것이 뭐랑 같다? 여기 자리 바꿔도 되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 이걸 구하고 싶으면 A의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곱해야 그래야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나타내는 식에서 양변의 PA를 곱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요렇게 구합니다. 자, 또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요거는 뭘까, 유나야? 요거? PB분의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또 양변에 PB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A, B가 역할을 바꿔가지고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곱하면 역시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도 그렇잖아. B가 일어났어. 그런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도 우리가 그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10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3쪽.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덧셈 정리해서 배웠던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P, B바 A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PA가 나와 있어.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얘랑 얘를 곱하면은 뭐가 나올까? P, A, 교집합 B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곱해서 PA 곱하기 B 바 A. 요렇게 하면 이게 PA 교집합 B의 확률이야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럼 얘네들이 곱해보면은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이죠. 교집합의 확률이 10분의 3이야. 그 상황에서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요걸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 모양을 보면 준호야 생각나는 사람 있니? 드모르간. 그래서 요 놈한테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집합의 확률이란 1에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뺀 것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얼마예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합집합의 확률만 알면 돼요. 그쵸? 이걸 찾으면 1에서 빼면 답이니까. 그치? 근데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죠? 합집합의 확률은 A랑 B랑 더해서 뭘 빼라고 배웠어? A 교집합 B를 빼라고 배웠잖아. 그치? A 교집합 B를 빼라고 배웠잖아. 다 알잖아요. 세 개 다 지금. 그렇죠? PA가 5분의 2, PB가 2분의 1, 그리고 이게 아까 계산했던 거 10분의 3.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주면 얼마야? 10분의 얼마죠? 10분의 9에서 10분의 6이죠. 10분의 6, 5분의 3. 그 5분의 3이 이제 요거인 거죠. 요게 5분의 3인 거죠. 요게 5분의 3이니까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방금 배웠던 A 교집합 B를 구하는 방식을 활용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도 자,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요 부분을 또 좀 전에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쵸?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게 0.5야 확률이. 그러면 형진아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0.5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알고요. 합집합의 확률 알고요. A의 확률 알고요. B의 확률 아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뭘 먼저 찾을 수 있을까? 그치?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요 식에 의해서. 그치? 맞죠? 그럼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일까?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얘를 뺐을 때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0.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0.1이야. 그러면 이제 얘를 찾을 수 있죠. 요거는 시훈아, 요거는 좀 전에 뭐라고 배웠죠? 뭐분해? 뭐라고? 얘는 A의 확률이에요. A의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깔리는 건 누구야? B가 깔리는 거야. B가 깔리는 거야. B분의 PA 교B 이거죠. 그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얘가 얼마고? 0.4분의 얘는 얼마였고? 0.1이었고 그치?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들이고 밑에서도 한 문제만 해보자. 이 문제에서는 그 132번인데요. 132번에서는 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할까? 132번에 요 P, A, 교, B의 여집합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과 되게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A교 B의 여집합 이걸 보면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A, B가 있을 때 A교 B의 여집합이 어디죠? A 빼기 B죠? A 차집합 B. 그래서 여기야 여기 요렇게 그지? 요거 요쪽 영역이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의 확률이 4분의 1이야. 이 영역의 확률이 4분의 1인데 A 전체 확률이 3분의 2야. 그지? 자, 요 빨간 부분의 확률이 4분의 1인데 근데 A 전체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찾을 수 있겠어? 교집합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요거에서 요걸 어떻게 하면 빼. 그지? 요 A 전체에서 요걸 빼. 그럼 교집합 나온단 말이지. 교집합 얼마일까 확률이? 12분의 얼마죠? 5, 12분의 5.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계산하면 되겠지. 재헌아, 얘는 뭐라 그랬으니까? PA분의 그지? 요거라 그랬으니까 분모에는 얼마 넣으면 되고 3분의 2 넣으면 되고 분자에는 12분의 5 넣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실제 상황을 이제 부여를 해보면은 104쪽은 아까 앞쪽에서 그 비행기 문제처럼 똑같이 풀면 되니까 되게 쉬워요.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이 표만 쓱 봐도 답이 뭔지 보일 건데 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한 명을 임의로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걔가 A 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어쨌든 우리가 구할 확률은 무슨 확률을 구하는 거야? A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A 학급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단 무엇이었을 때? 안경을 썼을 때라는 조건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 학급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A 학급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단 안경을 쓴 사람이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지? 그렇다면 요것은 아까 배운 정의에 의해서 자, P로 써도 되지만 N으로 써도 되죠? N 안경을 쓴 원소의 개수, 뭐 사람 수 분의 N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A 학급 교집합 안경을 쓴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그럼 뭐 표만 보면 끝났지. 몇 분의 몇이에요? 분모가 몇이야 지금? 분모 50명인가? 안경을 쓴 애들을 분모에 깔아야 되잖아. 안경을 쓴 애들 몇 명? 20명. 그 중에 A 학급에서 안경을 쓴 애들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0분의 16 해가지고 5분의 4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36번 이게 표로 그냥 딱 나와 있는 문제는 쉬워요. 근데 136번은 인원수를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해줬고 비율을 말해줬거든. 요건 어떻게 풀까? 136번 답 한번 찾아볼까요? 이 문제를 못 푼 사람 중에 대다수는 문제를 꼼꼼히 안 읽어서 그래.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읽어보세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이었을 때야. 그치? 이미 A형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보면 P 자 뭐의 확률이야? 남학생일 확률이야. 그치? 남학생일 확률이야. 단 어땠을 때? 이미 뽑힌 애가 누구였을 때? A형이었을 때 그게 남학생일 확률. 이걸 물어본 거잖아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배웠니? 이거를 P A형분의 P 남자 교집합 A형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전체 중에서 A형인 학생이 50%라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 전체 학생 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A형일 확률이 100분의 5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100분의 50. 그러니까 분모가 100분의 5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잘 읽어야 돼. A형인 남학생이라고 말했죠. A형인 남학생. 이 A형인 남학생이 결국 이거 아니야, 이거? A형인 남학생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준 이 40%라는 것이 바로 A형인 남학생의 확률을 말해준 거예요. 뭐 그대로 100분의 40을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끝났죠. 5분의 4. 이렇게 푸는 거고요.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헷갈린다. 나는 차라리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100명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답을 찾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냥 이 학교 학생을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A형인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야? A형인 애들이 50명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남학생들 A형인 남학생이 전체의 40%니까 A형인 남학생이 40명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A형 50명 중에서 남학생이 40명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여학생은 10명 있겠죠. A형인 여학생은. 이런 식으로 이런 표를 비슷하게 그려갖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답은 늘 똑같이 나오니까. 그치? 이런 것이 조건부 확률이다. 자, 그래서 개념 원리는 104쪽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RPM은 45쪽까지. RPM은 45쪽까지가 숙제인데, 그 문제풀이 영상에다가 지금 40한 3쪽까지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44, 45도 오늘과 내일 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끝난 데까지 도장 꼭 받고 가. 그걸 기준으로 토요일날 남을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교재들 도장 부지런히 받아주세요.